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제가 장주 라이브 방송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캔들로 잡는 당일 주도주 매매 급소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볼까 해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그 녹화 시간이 그 라이브에서 6시간 이상 넘는데 매일 한 개의 주제, 당일 매매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요, 한 개씩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다뤄본 거는 캔들로 잡는 주도주 매매 급소에 대해서 설명드린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 제가 설명한 부분 위주로 오늘 방송에서요, 그 부분만 한번 녹화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며칠에 왔어요. 따라간. 이거 28분 정도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캔들로 잡는 당일 주도주 매매 급소라고 해서 한번 설명드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관한 거예요. 캔들로 잡는 주도주 급소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매물대를 돌파. 저랑 해보신 분들, 제가 며칠 동안 해본 그런 매매 관점들을 보시면은 좀 수익 잘 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요, 대부분이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들이에요. 어떤 매물대? 이런 전고 매물대 있잖아요. 이런 전고 매물대를 돌파할 때죠. 그쵸? 이거는 제가 DIT로 사례를 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단순히 이 캔들로 돌파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요, 장대 양봉 캔들이 출현하면서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그 조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전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한 그런 국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보세요. 매물대 돌파, 의미 있는 매물대 돌파, 장대 양봉 캔들 출현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붙어야 됩니다. 급증하면서. 그리고 이제 호가창에서 제가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 호가창의 속도, 그쵸? 밑에서 얘기할 거예요. 속도도 빨라야 되고, 뭉탱이동 체결량이라든지 체결 속도 이런 것들도 고려하죠. 그리고 이 기울기는 뭐냐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저항대 여기서 읽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의미 있는 저항대 돌파, 장대 양봉 캔들의 출현, 이거 있잖아요. 이런 출현은요, 돌파의 맥점. 특히 이격이 이렇게 안 벌어진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격이 25,000 좀 돌파하고 막 이렇게까지 벌어진 구간 말고요, 조금 벌어진 구간. 돌파 확인 후 사면은요,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맥점 돌파 시 거래량이 급증, 이게 거래량이 급증하잖아요. 분봉상 보면 더 명확한데요, 이 거래량이 급증할 때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하려는 사람과 이제 매도하려는 사람 그 힘겨루기가 있어요. 근데 그 힘겨루기가 있는데, 이 매수세가 이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아까 말했던 호가창의 체결 속도, 체결 물량, 그리고 그런 엄청난 그런 거래대금의 그런 유입이 들어올 때 이렇게 압도적인 물량이라고 파괴하거든요. 그 호가창을 보면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돌파되면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제가 여기서 재료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선 기술적 분석에서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호가창에서 나타나면요, 이 맥점 부분에서 돌파된 상황에서는요, 이제 돌파가 완성되죠? 확인이 되죠? 그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DIT 사례 보세요. 그쵸? 거래대금 28억. 제가 1분 봉상 30억 정도 내외가 오전장에 크게 나오면 좋다고 그랬어요. 1분 봉상 30억 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국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가게 밀렸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 돌파 성공되면은 이 추가적인 돌파 성공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차트도 보시면 이 전고점 돌파했다가 이제 신고가 돌파예요. 충분히 상승 추세 속에서 박스권 이렇게 흐름 기간 조정을 보이고 돌파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그리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재룡전기 볼게요. 이게 어저께 사례입니다. 어저께 사례. 제가 어저께 방송 끄긴 했지만 재룡전기가 너무 괜찮아서 마지막에 매매를 했어요. 어저께 제가 한 260으로 손실을 마감했는데, 재룡전기를 좀 매매를 해서 한 200까지 줄이고 마감을 했는데요. 잘 볼게요. 재룡전기 볼게요. 이 재룡전기 매수 타점을 보시면, 제가 옛날 손절을 하고 또 이날 다시 어저께 공략을 해봤거든요. 이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막 매매를 해갖고 한 40 정도 수익을 냈는데 보실게요. 이 재룡전기 보시면은요, 재룡전기 역시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이 돌파된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전력 관련주 초기 1등주가 재룡전기였다고. 이 재룡전기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는 동안에 순환이 됐어요. 다른 예를 들면 삼화전기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가온전선, 대한전선,
세명전기는 1등한 적 없고 제일전기공업 막 등등 이런 식으로요 순환이 돌았어요. 요 놈이 조종받을 때. 왜냐면 이놈이 앞서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종받는 기간에 다른 종목들이 순환이 돌았어요. 근데 어저께 바로 제일전기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때 공략했을 때 이날 신고가 돌파 하나 하고 들어갔지만 여기서 손절을 했잖아요. 그쵸? 막 등락이 나와서. 근데 그 다음날 나온 겁니다. 제가 조금 시점은 틀려갖고 손절을 했지만 이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날도 이 전력 관련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이제 하려나 이렇게 보고 들어갔던 건데, 그러니까 이건 예측한 거죠. 예측한 건데 예측이 안 맞았기 때문에 손절했지만 어저께는 뭐예요? 확인한 거죠. 돌파가 된 걸 확인했잖아요. 이 돌파된 구간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급증하죠. 그리고 분봉상 30억대 내외, 이건 20억대인데요 막 50억까지 나오고 3억 50억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고점을 신고가를 돌파할 때 제가 여기서 공략을 한 거예요. 좀 공략했다가 다시 신고가 돌파 확인하고 눌림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다시 돌파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냈는데, 제가 수익을 잘 내는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차트 흐름이 잘 나옵니다. 똑같죠? 아까 방금 요거랑요. 맥점 돌파 시 거래량 급증, 그리고 분봉상 거래량 급증, 그리고 디마크 고가도 돌파했죠. 이제 차트상 그런 눌림 맥점이나 그 돌파 맥점 추후에 볼 텐데, 이것도 검은색도 타고 가잖아요. 아주 정직하게 잘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량 급증 있잖아요. 이거는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종목은 정말 거래대금 거래량이 많아요. 보통 신고가 종목, 전고 돌파 종목 이런 종목들은요 거래대금이 일반적으로 엄청 크게 터집니다. 거래대금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제가 분봉상 한 30억 내외, 여기서 거래대금이 한 30억 내외씩 터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막 5억, 10억 이 정도가 안 돼요. 이거는 눌림도 잘 안 맞아요. 이런 거는요. 30억은 터져야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터져야지 나중에 이렇게 눌림도 잘 맞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좋게 흘러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맥점 부근에서 이렇게 돌파되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파시 있잖아요. 어저께 재룡전기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돌파 쇼카창의 속도 진짜 빨랐어요. 그쵸? 호카창의 속도가 띠딩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또 호카창의 힘이 있죠. 그건 제가 이제 호카창의 속도를 가장 중요히 생각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일체결단 뭉탱이 돈 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3억 정도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억을 한 번에 먹는 그런 물량들이 짜르르르륵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짜르르르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크게 터지고 YC 같은 거 터졌잖아요. 이게 보세요. 호가창 이거 보세요. 이 만원짜리가 이거 막 몇 억씩 걸려있는 거를요, 아까 오전장에요 이렇게 돌파할 때요 막 엄청난 체결 속도로 먹고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략을 했는데, 제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안 올라갔고 짧게 던지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매수한 구간부터 볼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에서 병신같이 제 스스로에게 욕하는 거예요. 병신같이 조금 못 버티고 그냥 매도했는데, 이 두 개 도지 캔들 나올 때 매도했어요. 바로 안 가니까. 아까 시그네틱스처럼요. 근데 약손절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 돌파되고 나서. 그쵸? 여기서도 2-30억이 들어왔고, 여기 오늘 돌파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돌파가 이 기간 조정을 돌파하고 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가는 거였거든요. 시가도 재돌파하고. 그쵸? 이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근데 여기서 보시면 돌파 때 호가창의 속도가 매우 빨랐어요. 여기서. 그리고 호가창의 힘은요, 제가 속도뿐만이 아니라 일체결단 뭉탱이 또 출현. 그러니까 1억 막 5천만원 이상씩 연속적으로 막 먹으면서 빨간 색깔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거, 지금 매도세가 많으니까 파란 걸로 나오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게 5천 이상 나왔을 때, 이게 제가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창으로. 이게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주주주주 막 먹고 들어가요. 돌파 때, 여기 때요. 이럴 때. 그때 따라 들어간 겁니다, 저는요. 그리고 매도할 때도 이게 호가창의 일체결당 뭉탱이 돈 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5천만원 이상을 뭉탱이 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몇 억씩으로 매도했다면 막 1억으로 설정했겠지만, 이거는 저는 5천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뭉탱이 돈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호가창에 이 걸려있는 금액 있죠. 이 걸려있는 금액이 많아야 돼요. 매도세도 많아야 되고 매수세도 많아야 되는데, 매도세가 많은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 호가창에 대한 설명을 딱 영상에서 엄청 자세하게 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할게요. 오래 걸려요. 호가창 설명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뭉탱이 돈이 출현하면서 이 매도 물량이 막 1, 2천 걸려있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몇 억씩은 걸려 있어야 돼요. 한 호가당이요. 그래야지 내가 5천만원을 샀는데 5천만원 내가 던지더라도 이 한 호가로 받아줄 수 있잖아요. 이 5천을. 그쵸?
이 한 호가 정도만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 시장가로 던지더라도 만약에 1000만 걸려있으면요 이 다섯 호가를 제가 무너뜨리잖아요. 5천만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창이요 두터워야 됩니다. 양쪽 다 매수 매도하기 좋은 정도로 금액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가창의 속도와 그런 호가창의 뭉탱이똥과 이 호가창의 그런 두터움 이 세 가지를 보고 호가창은 이 세 가지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여기 딱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호가창의 속도 이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동에 이렇게 기울기가 있잖아요. 1파는 좀 완만하다가요 다시 돌파할 때 좀 강해요. 그래서 1파보다 2파 이럴 때가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나와갖고 빠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 오전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가창의 기울기는 N자형 파동 때 이 가파른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J메탈 사례도 제가 넣어놨잖아요. 제가 PJ메탈 이날도 공략을 했잖아요. 이 보세요. 이걸 전고점을 돌파 시작을 했는데 바로 시가갭이 너무 높아서 공략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시가 눌리고 나서 다시 재돌파할 때 이때 금액이 몇십억씩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략한 다음에 짧게 매도하긴 했지만 요것도 역시 10% 이상 제가 요런 거 공략할 때 대부분 10% 이상 올라간 경우가 많았는데 요것도 그래서 10% 이상 올랐어요. 실제로 처음 공략할 때보다. YCKM도 오늘도 그렇고 DIT도 그렇고요. 근데 좀 짧게 매도하고 하게 되네요. 자꾸 설명을 막 하려고 다른 것도 막 보려고. 만약에 제가 설명 안 하고 어떤 종목 딱 찍어서 매매하면요 잘 잡았으면요 그거 그냥 계속 끌고 가요.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냥 이거 하나만 봐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매도한 경향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보시면 그 세 가지 사례에서 PJ메탈 사례도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 이 전고점 돌파할 때 아침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매물대 돌파할 때 2-30억 터지고 이렇게 간다. 근데 일본봉상 제가 30억 내외라고 그 절대적인 기준을 둔 건 아니에요. 근데 30억 내외 정도는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를 딱 30억 내외 터져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시장이 아니에요. 매매하기에 100억씩 터졌어요. 2011년도나 20년도 있잖아요.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막 상승장 막 와서 유동성 폭발 장세가 왔을 때는요. 일본봉사 30억이 뭐예요. 100억, 200억씩 터진 종목도 수두룩했습니다. 탄력도 엄청 좋고 그냥 단타에서요. 그때 제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알잖아요. 그때 뭐 하루에 1억씩 내는 사람들도 좀 많았어요. 막 수익을. 그렇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터질 땐 단기 매매하기도 좋고 스타가 많이 탄생했어요. 그때 단기 매매 스타가 좀 많이 탄생했는데 예, 그때 이제는 100억 정도 터졌습니다. 50억은 기본이었고 근데 지금은 30억으로 제가 보는 거.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돌파할 때 어떤 심리가 작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이 이게 박스권을 그리잖아요. 근데 보통요.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냥 매수를 했다 칠게요. 그럼 근데 더 떨어졌어요. 밀렸어요. 한 손실이 좀 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본저가 줬어요. 그럼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오전장 고가 올라올 때요. 여기서 매도 못한 사람들은 이제 좀 포기하고 매도해요. 보통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매물대를 저항을 돌파하기 전 기존 보유자들의 관망자 심리가 어떠냐면요. 기존 이 보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유자들이 이 저항에 밀릴 거라고 판단돼요. 이 저항대 오면요.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쵸?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요. 이 저항대에서 밀리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본전지권이라도 좀 팔아갖고 나가야겠다. 이런 심리가 좀 강해집니다. 저도 그렇고. 바로 돌파하면 안 그랬겠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보유자들은 이 저항대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더라도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그러면은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그 사람도 관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동이 좀 강하고 이렇게 박스권이 움직이면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관망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다가 돌파하면 공략하잖아요. 돌파가 확인이 되면 공략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이 돌파하기 전에 관망을 할 때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관망세를 유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돌파되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돌파되면 사야지라는 심리는 가지고 있지만 돌파가 안 되면은요 거래량도 이렇게 미비하고 돌파가 안 되면 그냥 관망합니다. 그냥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작동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물은 제가 뺄게요. 네, 선물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이 위 저항대 라인에서는요. 이 저항대 라인에서는요.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압도적으로 강한 심리가 발동해요. 그쵸? 매수하려는 심리보다는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저항대 매물대에서는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지만 만약 세력들이 이 강한 매도 심리를 압도하고, 이 강한 매도 심리 있잖아요. 매도 심리가 이런 걸 압도하고 돌파하려고 한다면요. 이 매도 물량, 여기에 걸어진 물량이라든지 저항대에 걸어진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돈 많은 세력들이 이것들을 다 받아주고 올려야지만이 돌파가 되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은요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거래량이 엄청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걸려져 있는 매물대뿐만이 아니라 저항 심리, 아까 말했던 저항에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 매도 심리를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돌파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 급증은요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이런 저항이 돌파될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중 저항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매물대 걸쳐 있잖아. 라운드 빅이든지 뭐 이동 평균선이든지 아니면은 뭐 매물대 저항이라든지 이런 다중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요 어떤 분이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돌파되는 것들을 공략을 해갖고 급락을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돌파하는 척하면서 바로 급락 맞는 경우, 그게 대부분은요 이거예요. 거래량이 의미있게 터지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10억, 부봉으로 따지면 한 10억, 5억, 막 1, 2억으로도 가끔 갑자기 이런 뭐 의미 있는 저항대 돌파할 때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근데 거래량이 속으면 안 돼. 그땐 거래대금이 10억 이하로 발생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돌파되었을 때의 심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돌파되는 겁니다. 그때의 심리를 보면요. 기존 보유자들, 저를 따져보, 이거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항에 이렇게 밀릴 것이라고 매도를 했어요. 근데 매도 안 했다 칠게요.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돌파가 된 걸 확인했어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매도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 보유자들이나 이렇게 만약에 돌파가 되면요. 조금 같이 추격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해요. 매도했더라도 다시 확실히 돌파된다면요. 재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부탁이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사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게 되죠. 근데 매수 안 하고 그냥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망자들이라고 할게요. 저같이 이제 관망자들, 돌파가 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일단 돌파 전에는 관망세를 유지했잖아요. 이때는요. 거래량 급증 안 하고 돌파하기 전에는요. 그렇지만 확실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죠. 오늘 당일 주도주 같은 경우요. 그럼요. 저 역시 추격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아까 XDN도 그렇고요. 그쵸? 돌파 맥점을 놓쳐버렸지만 요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봉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분봉으로. 여기 돌파될 때 거래량 급증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되는 거 확인하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처럼 오늘 오전장에 YCKM 같은 거 있잖아요. 이 YCKM도 이제 YCKM이 아닌가 뭐지? GST는 좀 안 맞고 사피엔 반도체. 오늘 그런 차트 흐름이 좀 없었지만 YC가 그나마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YC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파할 때 이게 추격 매고 이제 기존 보유자들도 이렇게 갭을 상승했을 때, 갭이 상승했을 때는요 좀 던지려고는 하는데 다시 이렇게 재돌파하게 되면요 재매수하려고 하는 욕구가 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망할 때 YC처럼요 이렇게 재돌파 이렇게 하게 되면요 관망하던 사람들도요 이제 확실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요 추격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면서 매수 심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물이라는 건 양방향 포지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한 다음에 매도하는 거잖아요. 주식은요. 싸게 매수해서 매도해서 수익을 내지만 선물은요. 매도 포지션에 먼저 진입한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면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숏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롱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표현을 몰라도 돼요. 숏으로 먼저 진입하고 롱으로 청산하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산 다음에 싸게 팔면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방향 포지션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항대가 돌파되면은요.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저항대가 돌파되면 손절을 해요. 여기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해갖고 떨어지면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파되면 손절을 합니다. 그 선물 포지션 같은 거 사람들은요. 그리고 나서 스위칭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바로 손절을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바로 매수로 바꾸는 거예요. 롱으로. 쇼스 포지션으로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떨어질 거라 판단해서 나중에 오르게 되면 손절을 하면 스위칭을 해요. 스위칭을 하게 돼갖고 롱으로 바꾸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결집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이게 특히 선물에서 이제 좀 이따 제가 공매도 쇼커버링 잠깐 설명드릴 텐데 그때 같이 또 설명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돌파가 되면요. 돌파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그러니까 결국 위 저항대 라인을 돌파할 때 있잖아요. 강력하게 거래량 수반하면서. 그러면 기존 보유자, 관망자, 선물 매매자들 모든 주체가요. 매수로 바뀌게 되면서요. 거래량이 터져요. 이 거래량이. 이 모든 주체가 선도적인 그런 세력들이 먼저 모든 물량을 이게 다 압도하는 거래량으로 가져가 버리면요. 그때는요. 기존 보유자, 막 관망자, 선물 매매자 이 사람들도 그 선도 세력들의 그런 매수 심리에 가담을 해갖고 모든 주체가 매수 심리로 바뀌어버려갖고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급등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YC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매도 숏커버링을 왜 잠깐 언급을 했냐면요. 공매도와 숏커버링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한미반도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시고가 돌파하고 이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최근에요. 여기서 프로그램 매수, 기간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미친듯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냐면 숏으로 진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SK 하이닉스로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주식 선물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 HM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시고가 돌파할 때 기간 프로그램 순매수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기간 외국인들의 손절 물량입니다. 우리 주식을 할 때는요. 매수를 하면은요. 그게 매수하는 기간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손절을 해갖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매도를 쳤어요.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공매도를 쳤는데 이게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간 외국인들도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던 거겠죠. 외국인들도. 그러면요. 외국인들도 이제는 자기가 떨어져야지 수익을 얻었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 증권사에서도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요. 손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손절을 하게 된 겁니다. 숏커버링이 뭐냐면요. 결국에 공매도 친 물량을요. 다시 이제 매도한 물량을 매수를 해야지 나중에 청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매도 물량을 청산한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손절을 하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 공매도와 숏커버링에 대해서는 수급주 매매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 진짜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외국인들이 엄청 큰 손실을 봤는데 에코프로 HM 졸라게 올랐다고 다 수익 본 줄 알죠? 아니에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 손실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숏커버로 이렇게 손절을 많이 쳤거든요. 떨어질 거라는 포지션으로 진입한 다음에 나중에 올라버리니까 손절 많이 해갖고 그때는 근데 프로그램 순매수가 미친듯이 들어와요. 그 숏커버링을 할 때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기간 수급주에서 돌파하는 걸 자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요. 기간 매수,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그 외국인 순매수는요. 단순히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진입했는데 그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공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숏커버링을 하는 그런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매수 주체들이 다 이렇게 크게 결집돼 갖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요. 한미반도체 이 차트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는 매도 심리가 강해요. 다시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자 심리가 강한데 이걸 제대로 돌파했을 때는요. 이 매수자들이라든지 기존 보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자들은요. 다시 따라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숏커버링 물량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요약은 그거예요. 여기까지 끝냈네요. 캔들로 보는 매수 급소 세 가지예요.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들을 꼭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 급등의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수급주라면요. 기관 외국인들의 그런 프로그램 순매수, 숏커버링 손절 물량 이런 것들도 고려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결집되었고 거래량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략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은요.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죠. 호가창 그 상황에 속도라든지 호가창의 속도라든지 뭉탱이 돈의 출현이라든지 그리고 호가에 걸려있는 그런 물량들이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많은데 매도 물량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 호가창으로는 내가 나중에 동영상 이따 올려드릴게요. 있어요. 많이 설명한 게.
그래서 이제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런 파동에서 돌파하는 구간에서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빠른 시세, 맥점에서 공략한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매매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매매가 오늘은 YC캠 정도가 나왔는데요. YC 정도,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주도주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히고 막 차례대로 신고가 돌파 순환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도 모나리자는 세력주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안 했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런 매물대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런 매물대를 돌파할 때 매수의 결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10%가 순식간에 오르는 겁니다. 이게 터질 때. 이거는 분봉상 33억 정도 터졌는데 지금은 오후장이니까 굳이 뭐 이런 건 매매는 하진 않지만 여기 보세요. 매물대 돌파된 상황이죠. 거래량 급증하죠. 그리고 분봉상도 거래량 급증하죠. 이런 맥점 구간에서는 이렇게 시세가 10%도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했는데 이해 잘 되시나요? 혹시 이해 되셨으면 한번 7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찍을게요. 뭐 더 막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은 많은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영상을 지금 녹화해갖고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실시간 장중 매매에서는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매일 가질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실시간 방송 오셔갖고 매매 관점 실시간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괜찮으면은 신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안 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